우선 이 떨림이라는 증상 아까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치료들이 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일단 떨림이란 증상 자체가 사실 뭐 한두 번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시거나 뭐 다 나으시거나 이런 질환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우선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이 많이 되신 경우 혹은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신경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은 손이 많이 떨리시거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고요. 특히 침 치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은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침 치료만 꾸준히 받으셔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풍이나 담음, 혈어 같은 경우에 그에 맞는 약물들을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운이 막힌 경우라면은 아까 행기를 시켜주는 진피 이런 약재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혹은 정말 우리가 담이 작다고 하죠. 간이 콩알 많아졌다. 이렇게 겁이 많으시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하시거나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글을 쓰면서 내지는 이렇게 떠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약 치료를 꾸준히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 습관들 좀 걸으시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거나 특히 이제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차양이라고 해서 좀 끊어지는 이런 그 특징적인 떨림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아닌 것 같지만서도 혹시라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이에 맞는 약물 치료와 함께 침 치료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또 시작하시다 보면 뭐 한턱 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움직이는 양도 적어지시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점점 증가하시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다이어트 혹은 체중 증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식사량을 우선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운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대략 다이어트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가 먹는 거에서 이제 기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외식을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외식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뭐 삼겹살집에서 고기에 소주 한잔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량을 우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시는데 뭐 바로 내일부터 혹은 모레부터 뭐 샐러드만 드시고 혹은 뭐 육류를 아예 섭취를 안 하신 채 뭐 물만 먹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길게 갈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의 식단을 유지하시되 대신에 지금 식사량을 3분의 2에서 조금 더 욕심부려 보시면 반까지 줄이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 물론 누구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무직인 경우에 일을 움직일 시간이 없고 또 동시에 뭐 야근까지 하시게 되면은 피로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시간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조금씩 걸으시면서 운동량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실 때에는 약간 땀도 조금 흐르고 숨도 약간 차실 정도로 이런 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은 칼로리 소비에 더 효과적이시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식욕이라든지 대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제되기 조금 힘든 본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누구나 뭐 식욕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근처 한의원 가셔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식욕을 억제해드리고 동시에 대사량을 높여주면서 효과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건강에도 그렇고 몸매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의원에 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원에 오셨던 분들 중에는요, 손만 이제 양손만 떨리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신만 떨리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시고 이 턱살만 이렇게 움찔움찔 떨리시는 거죠. 이런 떨리시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침 치료 받으시면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좋아지시는데요. 가볍게 오신 분들 말씀이죠. 네, 침의 원리가 이제 침이 들어가면 이제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침 맞은 부위는요, 이제
그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은 빨갛게 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증가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증가되시면서 떨리는 그 부분에 이 경락을 따라서 아시열에 좀 침을 놓게 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근육이 좀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혹시 그 신경에 염증이 있으시다면요. 염증을 잘 잡게 돼요.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염증을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또 증가하시면서 혈액 안에 있는 무기질들이 그 떨리는 증상이 있는 근육 쪽에 잘 공급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나 그런 칼륨 부족 이런 걸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은요. 떨림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약간의 떨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약한 떨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이제 경증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침 치료를 아시열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위에 침을 맞으시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요. 쉽게 오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병증을 잘 분석을 해서 잘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중요한 병증들이 있습니다. 이 떨림을 유발하시고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되는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병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파킨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파킨슨병은 저희 오시면은 이제 약간 떨림의 증상이 이런 느낌으로 좀 떨리십니다. 약간 환약을 많은 듯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떨리세요. 그렇게 떨리신다면 한번 파킨슨병이 아니신가. 동반돼서 이제 글씨를 적으실 때 점점 작아지시는 이제 소자증. 그리고 걸으실 때 약간 이제 주춤주춤하게 걸으시고 쓰러지시고 그렇게 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행동이 갑자기 늦어지시는 거예요. 서동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서동증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떨림과 동반해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파킨슨병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에서는요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초 쪽에 신경병증이 생기시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떨리는 게 아닌가 한번 이제 살펴보시려면요. 간단하게 검사하실 수 있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검사를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혈당 검사를 하시는 거죠. 공복혈당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공복혈당에서 126 이상이 나오신다면 이제 당뇨로 진단이 되시는 거죠. 또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당화혈색소 검사가 6.5% 이상 나오신다면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시고요. 당뇨병으로 치료를 이제 열심히 받으셔야 그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이 당뇨병으로 저희 원에 오시는 분들은 동반해서 이제 손을 떨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리도 많이 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면요. 이 췌장과 관련된 신경 레벨이 있습니다. 이 췌장으로 나가는 신경 레벨은 5번에서 시작을 하세요. 흉추 5번에서 시작하셔가지고 5, 6, 7번에서 주요하게 내려오시는데요. 그쪽에 약침 치료를 하시고 좀 추나르 치료를 받으시면요.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쪽에 손으로 마사지만 하셔도 한 30분 정도 마사지만 하셔도 혈당이 내려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쪽에 이제 추나를 해드리고 또 약침을 놔드리면 그쪽에 신경이 살아나시면서 포착된 신경이 회복되시고 그러시면서 좀 회복되시는 거죠. 그러시고 한약적으로 또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한약을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치료를 이제 개선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이제 혈당이 많아지시면요. 이제 그 조직 안에 이제 백혈구 안에 보면 우리 그 안에 보시면 보시면 이제 혈색소가 있습니다. 혈색소가 절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절여지면서 안 좋아지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빠지시는 것들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당뇨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동반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시고 췌장이 안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시면 이제 췌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계속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요. 이 당뇨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떨리는 게 증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한약으로는 천황보신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황보신단은 예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떨리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걸 좀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네요. 일단 이제 혈압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식상을 하시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혈압으로 저희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가장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저염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네. 저염식을 드시라고 하시는 이제 이유는요. 우리 몸에 삼투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염분기를 적절하게 우리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조절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도 따라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에 물이 많이 쌓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시는데 원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네. 보통 보시면요, 뒷목이 땅땅하게 뭉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뒷목에 있는 근육들은 가장 밖에 있는 근육은 이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근육은 이제 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후경근이라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땅땅하게 뭉쳐 계시면서요, 혈관을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시는 혈관을 압박하게 되시면 머리 쪽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압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이제 오시면요, 치료해드리는 방법은요, 일단 이제 침 치료로 뒷목을 좀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후경근을 좀 자극을 해드리고, 특히 쓰는 침 중에서는 MPS라는 근막 자극침을 씁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 침을 놔드리면 근육이 땅땅하던 것이 이렇게 움찔움찔거리게 돼요. 그러시면서 풀리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집게 촉질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뭉쳐져 있나 딱 잡고 이제 네. 풀게 되는데요. 그러시면 일시에 움찔움찔거리시면서 근육 볼륨이 줄어드시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뒷목이 풀리시게 되면요, 전혈압과 후혈압, 그러시니까 이제 원에 들어오실 때 바로 쟀던 이제 10분 정도 쉬셔야 정상 혈압이 나오시는데, 10분 정도 쉬시고 재셨던 혈압과 또 치료 받으시고 나서 뒷목이 풀리시고 나서의 그 혈압 차이가 좀 나십니다. 10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뒷목이 풀리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추숙부라는 것이 있어요. 대추숙부는요, 우리 이제 7번 경추 아래쪽에 해가지고 우리 그 목 쪽에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대추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대추라는 혈자리는요,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안정시켜 드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취혈을 하게 되는데요. 취혈을 해서 니들을 이제 18개지 니들을 꼽아서 그쪽에 방열을 좀 해드리는 거죠. 피를 쭉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숯불하고 해가지고 이제 피 뽑는 부항을 거기다 대드리고 한 3분 정도 피를 좀 충분히 뽑아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혈압이 좀 내려가시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전신적인 또 근육이 풀리시면 혈압이 좀 내려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또 이제 약재로는 또 의인 같은 거, 그리고 또 많이 써드리는 건 갈근 같은 거, 뭐 이런 약재들을 좀 드시게 되면요, 온몸의 근육이 좀 풀어지면서 또 신경도 좀 이제 잡히시면서 정서적인 것도 좀 이제 케어가 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내려가세요. 고혈압 환자분들은요, 평소에 보시면요, 많이 긴장돼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그리고 또 약간 비대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감량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체중을 좀 감량을 하셔가지고요, 몸에 있는 고지질 혈증, 그리고 당뇨, 그런 것들을 같이 잡아주시면요, 훨씬 더 고혈압이 예방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손떨림이 있을 경우들 많이들 있으신데요. 이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내가 이게 중풍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손떨림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가장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육이 긴장을 했을 때, 또는 정서적으로 긴장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날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은 떨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의심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떨린다고 했을 때 뭐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듣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불균형한 경우들, 또는 어떤 이제 전해질이 이제 부족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도 떨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약물로 인한 경우들,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나 이런 카페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 떨림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파킨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파킨슨으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제 보행 장애를 갖다가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몸에 떨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이유를 갖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풍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풍이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중풍들보다 사실은 광범위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의 기운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또는 간이 이렇게 허했을 때 그럴 경우에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용어의 어떤 차이들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담음이라고 해서 몸에 이제 체액 순환들이 저해됐을 때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순환이 저해됨으로써 떨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심기어, 이제 심장의 기운이 딸려서 혈액 순환을 갖다 끝까지 말초까지 보내주지 못할 때에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가 부족한 혈어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운을 가장 돌려주는 약재로 유명한 것은 이제 그 귤피, 이제 귤 껍데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진피라는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진피는 행기를 시킨다. 결국 기운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런 귤피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이들 익숙하게 잘 아시는 공진단이라는 약도 이런 이제 몸에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돌려주는데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지금 시청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8이에요. 58세시고요. 네. 2달 전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예, 예.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발바닥에 뭐 티눈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은 없고요.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네. 어떨 때 가장 아프신가요? 저기 좀 걸어다니면은 예. 거기가 이제 좀 땅이 네. 좀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요. 시골이라. 네네. 그럴 때 걸어다니면은 좀 많이 아프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떠세요? 아침에도 그건 똑같아요. 아침에도 똑같고 뭐 계속 움직이면 더 심해지나요? 근데 아니요, 심하지는 않아요. 심해지지는 않고요. 계속 비슷하게 아픈가요? 예, 예. 지금 아버님 그 종아리 근육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꾹 눌러 보시겠어요?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통증은 없으시고요. 예, 예, 아버님 지금 이럴 경우에 허리에서 문제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픈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는 건 족저근막염인데요. 예, 족저근막염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아프고 조금 움직이면 풀립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움직였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족저근막염보다 더 위쪽에서 어떤 신경의 문제로 발바닥 근육에 발바닥과 어떤 다른 근육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농사 짓죠. 농사 지으시고요. 예, 그런 경우에 어쨌든 몸을 많이 쓰시고 육체적으로 이제 곧했을 때 아무래도 척추에 부하들이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눌러서 이 발바닥까지 좀 문제들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요. 네. 가볍게 침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한의사 원장님과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이제 신경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한약 치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화 상담만으로는 좀 척추관 협착증이 좀 의심이 되는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좀 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